포스텍 반도체 공학과.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는 체계적인 소수정예 교육을 통한 최고의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 양성. 탄탄한 기초, 전문 지식 함양은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험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기술 경영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가도록 지원합니다.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에 진학하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나요? 첫 번째, 전 세계 산업체, 기업, 연구소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반도체 최신 기술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하며 글로벌 인턴십, 해외 석학의 멘토링, 학생들이 조직하는 초청 워크숍 등을 통해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최대의 반도체 인프라인 나노융합기술원과 반도체 기술 융합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기술원은 기초 연구부터 기업의 양산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서 8인치 기반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핵심 연구 시설입니다. 반도체 기술 융합센터는 6인치 반도체 공정 시설을 완비하고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이 미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IoT, 양자 컴퓨터, 디스플레이, 센서 등 미래 반도체 기술의 전 영역을 포함하며 학사과정뿐만 아니라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성 있는 고급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부 3년, 석박통합과정 3년,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총 6년, 3+3 집중교육제도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다시 없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에 진학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4년 전액 등록금, 기숙사비 지원, 특별 장학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재학 기간 중에 해외 연수는 전 세계 반도체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부생 연구 참여, SES 프로그램은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단기 유학이나 해외 대학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인문학, 경영, 리더십 교육을 통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전의 기쁨을 아는 리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리더, 능력만큼 책임감 있는 리더 교육으로 이 세상 다양한 분야에서 따뜻한 책임감을 갖고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청춘의 잠재력을 활짝 피우다. 반도체 포스텍으로 피우다.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학과의 어떤 큰 틀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영상 매체에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온라인 학과 대탐험을 앞두고서 여러 학부모님들 아니면 학생분들이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기반으로 큰 틀에서 학과를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선별을 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주임 교수님인 이병훈 교수님께서 이 큰 학과의 운영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잠재적인 학생들을 바라보는 우리 학과의 시각에 관련된 질문들을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온라인 학과 대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병훈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온라인 학과 대탐험에 몇 분이나 오실지 궁금했었는데 240명이 넘는 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같이 정인용 교수님 그리고 이영주 교수님 함께 자리하셨고요. 오늘 반도체공학과는 어떤 곳인지, 여기서 오시면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반도체공학과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과 소개 동영상에서 상당한 자세한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공학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받는 분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길러내면 나중에 나의 희소성이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또 10년 후에는 이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에 이 첨단 기술 분야는 이렇게 처음에 좀 인기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인기가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은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요. 워낙 산업의 기본 기술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30년은 잘 발전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에는 약 1000조 규모로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력을 그러면 많이 양성하면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포스텍 반도체공학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양성되는 인재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삼성으로 치면은 S급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텍 반도체공학과에 오시면 10년 후에도 경쟁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공학과에서는 뭘 배우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에서 배우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반도체에서는 사실 그 앞에 말씀드린 학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부분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과의 학부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전문적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모든 분야에 낯설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요.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가 주로 여기에 더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엔지니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 경영에 필요한 지식, CEO급 리더와의 교류를 통한 멘토링, 글로벌 감각을 익히기 위한 해외 체험형 교육,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S급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다른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왜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에 진학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시 한 번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반도체 회사에 특히 삼성전자에 취직하기 위해서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텍의 어느 학과를 가셔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과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더 교육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 지원에 투자하는 그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텍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수준 있고 소수 정예의 교육을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공학과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국내 최고 수준의 실험실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강도도 다르고 그 다른 학교와는 달리 교육 준정 교수 제도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수 정예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듯이 6년 만에 박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교육 체계와 같은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3+3 집중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육준정 교수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반도체 공학과가 제공하는 차원이 다른 교육 지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기술은 이제 아주 작게 만드는 기술로 발전해 왔는데 더 이상 작게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이제 기술이 발전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학과에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분야는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발전을 이룩해 가고 있습니다. 즉, 작게 만드는 걸로는 기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작게 만들어진 반도체 칩들을 아래 위로 연결하는 이런 3D 칩넷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이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칩과 칩을 이어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칩들을 붙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양자 컴퓨팅 같은 기술과 반도체를 붙인다든지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이 발전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70년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반도체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에서는 학사에서부터 박사까지 총 6년이 걸리는 학사 박사 연계 집중 교육 제도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 날림으로 박사를 주는 것이 아니냐, 교육을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이것을 매우 잘 설계된 집중교육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1학년을 마치면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그 학생들이 충분한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동안의 그 교육 성과에 맞춰서 다시 그 중에 일부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합니다. 지도교수와 교육도 받고 연구도 참여하면서 이 학생이 박사과정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판단한 다음 박사를 3년에 마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학과에 신청을 하면 지도교수와 학생을 세트로 해서 석박통합과정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과정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3년 동안 석박사 통합과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는 박사보다는 석사를 마치고 사회 경험을 한 다음에 박사라는 걸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3년이 아니라 3.5년에 마치고
그 다음 1.5년의 석사를 하는 학석 연계 과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이렇게 집중적인 교육만 받는 것보다는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좀 여유 있는 대학 생활을 하고 학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그 진학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회사를 다녀보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사로 졸업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램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대학원 학생 비율이 그 학부하고 대학원의 그 정원 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대학원 진학 비율은 기존의 포스텍 학생들의 그 진학 비율 정도를 고려해서 정원을 설정했는데 만약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다면 향후 상향 조정할 계획이고요. 이런 석박 통합 그 지원의 경우에는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의 연구 능력, 리더십, 본인의 의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만이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우수한 기업이나 유명한 대학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아주 쟁쟁한 명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교육에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8명이 사인업을 하셨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이런 분들은 20분을 모셔서 강의도 하시고 학교 중에 세미나도 해주시면서 기회가 되면 그 우리 학생들을 받아서 인턴십도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 협력 방안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재학 기간 동안에 국내 기업의 CEO, CTO급 전문가들과 다양한 멘토링 기회를 통해서 생생한 경험을 직접 배울 수도 있고요. 특히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 팹으로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은 그 글로벌한 경험을 많이 쌓고 세계 속에서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는 소수를 교육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학과의 인재 양성 목표에 최대한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인재상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3+3 집중교육 제도에 도전할 만큼 의지가 있는 학생,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로우가 아닌 리더가 될 인재들을 같이 하고 싶고요. 저희들은 리더의 정의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만큼 책임감 있는 리더를 교육하고 싶고요. 그 다음 그 책임감의 범위가 개인, 가족, 사회, 국가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고요.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한 입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영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네. 네. 이어서 조금 더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전 질문이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결국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메뉴에 보면 채팅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꼭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 좀 궁금하다 싶은 거 이렇게 다 올려주시면 저희 지금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질문들 다 취합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진행될 실시간 Q&A 시간 때 다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영주 교수님, 그 조금 더 자세히 그런 학생들의 몇몇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학과가 새롭게 신설되는 학과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학과들에 비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궁금하신 질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이병훈 교수님이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혜택과 의무에 대해서 혜택은 앞에 이병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크게 뭐 다시 다 읽어드리진 않고 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미 포스텍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학생 한 명에게 최고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학과는 거기에 얹어서 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 어느 대학, 어느 세계 어느 학생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그런 투자 계획 그리고 혜택을 제공드린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의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함께 진행하는 계약학과다 보니까 졸업 이후에 일정 기간을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직업 커리어를 삼성전자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뭐 의무라면 의무이고 추가적인 혜택이라면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죠. 재학 중에 교과과정과 복수전공 그리고 전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과과정의 디테일은 앞서 이정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빌딩을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에 없었던 200층 아니면 50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존과 차원이 다른 모래도 필요하고요. 그 모래를 콘크리트로 아주 강도 높게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물을 한 층 한 층 올리기 위한 공법도 필요하고 공법대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한 층 한 층 짓는 그런 기술들을 조합해서 200층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필요하고요. 그 설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감리도 해야 되고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종합 예술인데 저희는 일부 뭐 반도체를 하신다는 분들이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기술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로도 진출하실 수 있어서 세상에 없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드는데 저희가 교육 환경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공학 전범위에 있는 교육들이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복수 전공과 전과에 대해서도 반도체 공학과 학생의 타 한과 전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수와 부전공 경우에는 해당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싶은 학과의 룰에 따라서 이 포스텍 차원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는데 그 대상 학과의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각 개별 지도 교수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면은 복수 전공과 부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첫 커리어의 시작은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부문 연구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포텐셜을 가지고 반도체 공학을 리딩할 수 있게 졸업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국내 혹은 국외의 유수한 리딩 반도체 기업 아니면은 유수 연구소, 대학,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로 성장하실 수 있는 토대가 저희 반도체 공학과에서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들어가 주시면요. 병역,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죠. 일단 졸업 후에 삼성전자로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병역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병역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사로 연계 진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 제도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셔서 박사과정 도중에 이 병역의 일부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반도체공학과를 통해서도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병역을 완료하기 위한 방법들이 모두 다 반도체공학과의 소속하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주시면요. 반도체공학과에 지원을 할 때 어떤 꿀팁이 필요하냐는 질문 많았습니다. 사실은 앞에 이병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없던 것을 만드는 그 길 과정을 개척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의식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어떤 전공이나 이전의 백그라운드와 무관하게 두려움 없이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로 여러분들을 선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평가하고 그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관련해서 꿀팁이라면은 포스텍은 이제 무문제 학부로서 무학과 학생들을 320명 선발합니다. 반도체공학과는 다른 전형으로 20명 반도체 이제 전형 1과 전형 2로 4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무문제 학부에 지원한 학생이 동시에 반도체공학과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 역시 서로 다른 일정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전형을 모두 지원한 학생들은 이틀에 걸쳐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반도체공학과의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보다 가까이서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별 동선을 고려해서 면접 일정과 장소를 고려하고 있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공학과의 인재상에 맞추어서 무문제 학부에 해당하는 면접 문제라는 다른 평가 과정과 평가 문제를 계획하고 있으니 같은 문제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금 사전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수적으로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답변들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바로바로 떠오르는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 정유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필요하시다면 마이크를 이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질문이 없을까요?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뭐 궁금한 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너무 마이너한 것 같아서 제가 뭐 답변을 달지 않았는데 뭐 포항 어떠냐 이런 질문들도 꽤 있었습니다. 뭐 학교 밥 맛있냐, 뭐 학교에 뭐 학생들은 다양하게 있느냐, 뭐 이런 거 질문한 친구들도 있어서 뭐 질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 맛있나요, 학교 밥? 어, 뭐 저는 잘 먹고 자라와서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정 교수님은 외부에서 밥을 드셨는데 저는 오늘 네, 곤드레밥 나왔는데 네, 뭐 밥에서는 큰 부담 혹은 불만 없이 잘 먹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남녀 성비에 대한 질문들도 사전에 좀 있었는데 뭐 사실 저희 반도체공학과는 이제 아직 학생을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갖고 있는 어떤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포항공대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 7대 3 정도 되나요, 지금? 네, 한 7대 3에서 8대 2 이렇게 조금 뭐 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죠? 아, 네. 컷. 민감한 질문이네요. 근데 이거 녹화되지 않아요? 그치,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네. 사실 이런 질문을 설명회 같은 데 다니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음, 그래도, 좀 비슷하게 진행은 되겠지만, 무문제 학부 모집 인원보다 반도체공학과 모집 인원 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아마 편차가 조금 줄어들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 있는 흔히 커트라인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굳이 성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뭐 주인 교수님도 그렇고 이영주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뭐 꼭 특정 성적 갖고 여러분들을 줄 세우기보다는 앞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혜택들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좀 계획을 잘 밝히는 학생, 학교 생활 속에서 그런 리더십 같은 것을 좀 잘 발휘한 학생, 그런 학생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선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자면은 포항공대는 사실은 다른 대학과 무문제 학부조차도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을 언제나 평가해 왔습니다. 사실은 최저의 어떤 학력 수준을 넓힌다고 최저의 학력 수준을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그 학력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 과정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고요. 반도체공학과 역시
여러분들이 최저의 어떤 학력을 넘는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인재상이 이제 무은재와 반도체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단순히 두 개가 어떤 성적이 높고 낮냐로 평가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공학과 인재상을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수를 교육하여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학생을 뽑고 싶기 때문에 학과의 인재 양성 목적, 즉 3+3 집중 교육 제도를 도전할 의지가 있는 학생, 훌륭한 리더나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 그런 의지가 높은 학생, 자신이 받은 그런 많은 혜택들을 실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좀 빠르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텍은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진학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우리가 학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학부생 40명을 1년에 모집했을 때 뭐 대학원 과정, 뭐 석사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얼마 수의 학생을 뽑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앞에서 주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포스텍 학부 다른 학과 학부를 봤을 때 학사를 졸업한 학생 중에 한 50% 정도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플랜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이제 학부 학생들을 받고 3년 또는 4년이 지난 뒤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한 학생들의 비율을 봐서 그 비율은 이제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스텍 반도체공학과에 왔는데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데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학업적인 역량을 보였는데 뭐 그 외적인 이유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을 못한다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확인하시는 동안 앞에 질문에서 이제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박사 진학에 퍼센트 제한을 둔다고 하셨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다른 반도체 공학과의 대학학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의 지원을 받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에 강력한 어떤 컷이 존재를 하고, 또 이제 특히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평가 실험으로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고 되게 잘 조직된 교육 체계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박사급의 인재를 이 반도체 공학과를 통해서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저희 포스텍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질문 돌아온 게 3학년 이후 석박사 통합, 학석사 통합, 학사과정.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사과정은 4년입니다. 기본적으로 학부 과정은 4년이고요. 학생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학업을 마치고 싶은 뭐 욕구도 있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학부를 3.5년, 석사를 1.5년 이렇게 해서 학석사를 5년 안에 마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나는 학부 4년 다니고 싶어. 그럼 당연히 학부 4년 다니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임 교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정말로 의지를 갖고 좀 빠르게 학업을 완료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뭐 학부 3년, 석박사 통합 3년 뭐 이렇게 해서 총 6년 안에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꼭 뭐 5년이나 6년 뭐 이렇게 졸업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빨리 졸업하고 싶은 학생들을 또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집중 교육 제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으로 이제 무은재 학부와 질문이 면접 때 질문의 결이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무은재 학부와 반도체 공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은재 학부에서 진행하는 면접의 플롯을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뭐 결이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중요한 평가 지표와 평가 포인트가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더 보겠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점이 나쁜 경우에 삼성 장학금을 못 받고 졸업하면은 삼성에 취업을 못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러시나요? 예. 그 삼성에 입사를 하는 것은 2학년 말부터 이제 매 학기마다 삼성의 입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입사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학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컷이 있긴 하지만 그 포스텍의 학생의 경우에는 삼성 입사 시험을 통과했는데 학점이 조금 나쁘다고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점이 아주 나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교수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임 교수님께서. 그래요? 전자과나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 등 다른 과에서 졸업, 예. 학과를 다른 과에 졸업하고 대학원을 반도체공학과로 올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다만 3+3에 해당하는 석박 통합 과정은 그 학부 때부터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패스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도 사실 상당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부 학생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룸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다른 학과 출신 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또 질문이 선발 기준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저희가 수능 최저 전형이 수시 중에 이제 수능 최저 수시가 있고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적이 부족하면 최저가 있는 전형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디가 높다 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요. 다만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수능 최저 전형의 경우에는 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학업 성취에 대한 평가를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부에서는 이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의 잠재성이나 이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이 될 거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대해서는 학업 능력까지도 학생부를 통해서 함께 평가를 한다는 게 큰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부나 이제까지 그 대학 입시를 통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히스토리를 잘 판단하셔서 본인에게 보다 적합한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는데 박사과정을 하지 않고도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사학위만 마치고도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 있고요. 석사학위까지 마치고도 취직할 수도 있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취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뭐 가치관이라던가 뭐 어떤 인생 목표, 커리어 목표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패스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중복 지원을 예정하시는 분이 정말 있으시네요. 그래서 무은제학부랑 반도체공학과랑을 이제 중복해서 수시에 지원을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다르게 써야 하냐 물으셨는데, 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네, 평가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자 질문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자사고나 과학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포스텍, 인기가 많은 반도체공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잘 해낼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노력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 석박까지 가능하냐? 네, 물론 저희가 그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은 그 학생이 지원자가 검정고시를 쳤는지, 재수생인지, 자사고인지, 과학고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와 그리고 저희의 인재상에 잘 부합하는지를 보여주신다면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 교수님, 그리고 다음 질문이 들어온 게 석박 통합과정 3+3을 마친 경우 삼성에서 몇 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좀 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이요.
네, 그러면 석박 6년 동안에 처음 2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나머지 4년간에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규정상으로는 그 지원받은 기간에 곱하기 2년을 일을 해서 8년을 의무 근무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의무 근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 근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생활해야 되는 액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원받은 그 혜택에 비하면 매우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가면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박사로 가면. 그래서 사실 정 원하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의무 근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어의 시작을 삼성에서 하느냐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 의무가 굉장히 힘들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학과 대탐험 이번에 운영하는지 문의하셨는데, 오프라인은, 글쎄요,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이공계학과 대탐험을 진행했는데, 혹시나 기회가 돼서 겨울방학 때 뭐 오프라인으로 이공계학과 대탐험 진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공학과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초청해서 직접 와서 우리 학교 시설들 보고 교수님들이랑도 서로 교류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이 합격이 쉽지 않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뭐 아예 평가를 아예 안 한다, 이거는 거짓말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포션을 높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동안 그려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시로 지원할 때 배점이나 중요도가 과목에 따라 다른가? 이건 제가 질문을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뭐 과목별로 더 중요한 과목이 있냐 그런 질문 아닐까요? 네, 수시로 지원할 때 배점, 뭐 그거는 뭐 국어, 수학, 과학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뭐 배점 비율이나, 네, 입학팀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팀. 네. 그 다음에 재수생 합격률이 낮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제가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일하게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재수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어떤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을, 수시 전형을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반도체공학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서류를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시는 진행하지 않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가 있는 입학 전형에서 수능 탐구 과목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입학 전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 과학에서 이제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교과목,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는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합쳐서 5등급 이내로 컷을 걸고 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이 수학이나 과학 중에 한 과목이라도 4등급이 나오면은 이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있게 이 수학과 과학 영역에 대해서 이 수능을 통해서 이 학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 이게 뭐 생각 전공 적합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라는 거는 반도체와 아예 관련이 없어도 괜찮느냐? 근데 이건 되게 사실은 저희는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신설되는 반도체 공학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랑은 다르게 갑자기 생긴 그런 학과여서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혹은 그 이전부터 쭉 어떤 특정 과나 특정 뭐 학문 분야를 지원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학생부를 관리해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반도체공학과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이제 전공 적합도를 가지고서
뭐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하면은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랑 무관하게 신설된 학과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학과의 어떤 특징과 인재상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높게 평가를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뭐 반도체 공학,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뭐 당연히 배우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대학교 이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정상적인 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기록부나 이런데, 뭐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뭐 그것을 억지로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아주 훌륭한 반도체 공학자를 원했어요. 뭐 이런 기록이 짝짝짝 있는 것도 뭐 물론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혜택들, 그런 것을 어떻게 본인이 잘 활용해서 본인이 우리 학과에 재학하는 동안 우리 가치를 얼마나 좀 높일 수 있을지 좀 그런 명확한 플랜을 갖고 또 그러한 본인의 계획과 그런 포부를 우리 제출하는 서류 같은데 이렇게 좀 잘 적어주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더 좋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뭐 했느냐보다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포텐셜 있게 잘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과목의 원점수가 서류에서 학력을 평가할 때 반영되느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학생부에 있는 성적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미 저희가 포스텍이 뭐 반도체 공학과는 오래 생겼지만 단연간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서류에 대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저희도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 입학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부를 보고서 학생의 학력 평가를 평가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좀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뭐 최저가 없는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러니까 학생부로만 평가하는 전형 무문제학부랑 비교했을 때 어떨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으면 말씀드리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다른 대학의 예를 뭐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문제학부도 그렇고 반도체 공학과도 그렇고 그냥 점수 100점 맞는 애를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고 면접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있고요. 그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고 그런 히스토리나 그런 포부를 여러분들이 학생 기록부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보여주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무문제랑 반도체 공학과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게 뭐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인턴십을 성적 위주로 뽑느냐? 기본적으로 학생들 뭐 다 지원해 줄 거예요. 뭐 성적을 갖고 학생들을 뭐 차별한다거나 학생들을 그룹핑한다거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그 학생들마다 커리어 패스가 매우 다르고 3+3을 하는 학생, 3.5, 2.5 하는 학생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해당 시기에 기업 인턴십을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중점 교수님들나 또는 지도 교수님과 아주 잘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 다 보내준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학 중에 이런 기회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제공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 해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삼성 오스틴에 일주일간 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저희가 삼성 쪽에서 그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수가 필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서 영어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반도체 공학과는 일반 전형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기소개서에 쓰는 질문도 다른가? 이 부분은 입학팀에서 한번 컨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 DM으로 온 건데 자기소개서 질문을 다르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학팀에서 소리를 끄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어서 동의합니다. 같은 질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리고 앞에서 해외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관련된 질문에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하자면, 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 정말로 정말로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좀 몇몇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사 제도상 학사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으면 이제 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한이 돼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까 주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학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학 프로그램 통해서 뭐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는 기회 갖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가 반도체 공학과에 지원에 불리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신 고교에 대해서 구분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이 학생 기록부를 바탕으로 저희가 학생의 어떤 수학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미래의 어떤 포부 같은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유불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을 진행할 때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뭐 많은 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보다 뭐 특정에 있어서는 양이 적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대학 차원에서 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때는 어떤 본인의 뭐 우수성 같은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뭐 그 서류를 갖다가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입학팀에서는 반도체 공학과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무문제학부를 계속 그 수시 전형을 운영하면서 또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원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히스토리를 통해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잘 조절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장점들을 잘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55분인데. 그러게요. 근데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지금 꼭 하고 싶다라는 거 있을까요? 뭐 채팅창으로 메일 보내는 것보다 채팅창에 쓰는 게 편하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임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문을 닫을 때가 되었나요? 시간이 벌써. 예. 오늘 다양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그 지원서를 더 잘 쓰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들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면 저희도 이제 열심히 그걸 검토하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과에 대한 궁금한 점, 뭐 이런 거는 다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 드릴 테니까 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많은 질문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온라인 학과 대탐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